네. 초대되어 오신 분. 네. 이 자리는 진지한 자리보다 그냥 좀 즐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식으로 나눠드린 딥시 플러스랑 뭐 샌드위치 그냥 마구마구 드시면서 들어도 돼요. 원래 공부할 때 씹으면서 하면 집중력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냥 그리고 막 뭐 필기보다는 그냥 마음으로 다 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도 진지합니다. 대구에서 오신 분 딥치 받아가시는데 거제에서 통행료 2만 원 내고 오셨잖아요. 네. 네, 제가 마치고 제가 따로 맛있는 거 드릴게요. 올겨울은 진짜 유난히도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빙하기에 곧 접어든다고 하는데 아열대로 접어드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겨울철 건강관리인데요. 겨울철에 왜 건강관리를 더 하라고 매체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런지 혹시 생각은 해보셨나요? 혈관수축, 또 간호사님, 전직 간호사님. 제가 이상한 타이밍에 겨울에는 활동량이 좀 많이 줄기도 하고 이제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아까 혈관수축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병색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혈압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뭉쳐졌던 혈관들이 터져버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저분은 이제 뉴스캔 사바시기 전직 대학병원 간호사님이시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전문가이신 분들은 조금 더 깊이 아시지만 그냥 저희 같은 일반인 분들도 겨울철에는 뭔가 혈관이라든지 조금 더 겨울철 건강관리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는 기초 상식으로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뭐 일반 SNS라든지 텔레비에서도 겨울철에 되게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겨울철 심뇌혈관 질환 사망자 급증, 뭐 장수 비결은 혈관 관리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 몸에 생기는 17만여 가지의 질환 중에 90%가 혈관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겨울철 건강관리. 그러면 우선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네, 참고로 제가 질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잘하면 여기 의사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래 한번 보자고 그런 눈빛보다는 뭐 제가 잘못하면 이렇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조금 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철 건강관리는 진짜 혈관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혈관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다 모세혈관까지 다 늘어놓으면 사장님들 개인의 몸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혈관들이 모이면 엄청난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뒤에 말씀드릴게요. 특히 겨울철은 추운 날씨 때문에 혈관이 수축하면서 더 위험해집니다. 운동량도 줄어들 뿐더러 바깥 온도는 뭐 실내는 뜨거웠다가 바깥은 춥고 그런 기온 변화도 있고요. 그래서 하필이면 왜 겨울일까? 그렇다고 봄, 여름, 가을 혈관이 깨끗하다 갑자기 겨울에 확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에도 저희는 혈관 관리를 해야 되지만 조금 더 겨울철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이거 빼가지고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들. 거의 99.9% 끊어져가지고. 도련사로 뇌졸중, 심근경색, 혈관이 막히고 있다. 우리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 플라크의 정체. 떨어지게 되면은 중증의 중풍이 진짜 와서 회복 불가능한. 막힌 혈관이 보내는 치명적인 이상 신호. 우리 몸의 생명줄, 혈관. 지금 이 소중한 통로가 위험하다. 혈관은 우리 몸
몸의 피를 심장과 여러 장기, 세포 조직으로 순환시키는 통로죠. 길이만 무려 12만 킬로미터,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아야 하는 길인데요. 그럼 혈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심장을 떠난 피는 대동맥과 동맥을 통해서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동시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교환한 다음에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시원스럽게 달려야 할 길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입니다. 혈관이 손상을 입거나 아예 막혀버려 혈액순환이 멈춘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경동맥은 심장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혈관으로 총경동맥에서 시작해서 머리와 얼굴에 혈액을 공급하는 외경동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내경동맥으로 갈라진다. 경동맥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발생하는데 앞쪽이 손상되면 운동신경 장애가 오고 측두엽이 손상되면 언어 장애가 온다. 그렇다면 혈전은 어떻게 생성되는 것일까? 혈관벽이 손상되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혈소판이 모여들어 응고되는데 이 덩어리가 혈전이다. 그러나 혈관 내피의 손상이나 염증 등 우리 몸에 불균형이 생길 때 혈전이 쌓이는데 경동맥에서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흘러가서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유발된다. 전혈증이 생기는데 뭐 1년 걸리고 6개월 걸린 게 아니고요. 저 며칠 사이에 생긴 겁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고 또 드물지만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경우였죠. 혈관이 막히는 부위에 따라 다양한 질병이 발생한다. 심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조직이 괴사돼서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뇌경색, 그리고 온몸으로 퍼지는 혈관이 막히면 그 자리에 반드시 증상이 나타난다. 혈관 건강, 그것은 우리 몸의 건강과 같은 말이다. 보니까 혈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되짚어주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공식적인 데이터고요. 사람들이 질병에 많이 노출되잖아요. 그 부담 중에 1위, 2위로, 3위로 크게 나눴어요. 1위가 뭐죠? 식이위험이 그러면 어떻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먹는 걸로 인해서 어떤 질병을 걸리는 위험이 크다는 거죠. 그 중에서 보면 1위가 심혈관이고 2위가 암, 3위가 당뇨입니다. 자,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혹시 약식동원이라는 말 아시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약식동원 시작! 먹는 것이 바르지 못하면 병이 생기고 병이 생겨도 식을 바르게 하면 병이 낫는다.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위가 식이위험이고 그로 인해서 오는 게 심혈관, 암, 당뇨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에 현대인들이 되게 바쁘잖아요. 삼시세끼 여기서 잘 챙겨 드시는 분이 과연 몇 분 계실까? 저도 약간 의문이 발생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내가 정확한 시간에 끼니를 챙긴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어떤 형태로든 쉽지 않죠. 더군다나 과일, 야채, 섬유질 많고 영양소 풍부한 과일, 야채를 내가 하루에 컬러푸드로 일정하게 먹고 계신가요? 그죠?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양 전문가들이 풍부한 과일과 야채가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했어요. 하지만 개인적 기호로 인해서 과일, 야채가 부족하게 공급된다는, 그리고 균형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누구나 뭐 과일, 야채 좋은 건 알지만 왜 오이 냄새 싫어서 오이 안 드시는 분 계시고 복숭아 털 싫어서 복숭아 안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딸기에 박힌 그 깨가 싫어서 딸기 안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완벽하게 영양소를 공급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여기 보면 가족이 많고 소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섭취량은 많고 1인 가구 과일 먹지 않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약 15%의 가구가 한 달에 1회 이하, 한 달에
30일 평균 봤을 때 그 30일 중에 하루도 과일과 야채를 챙겨 먹지 않는 분들이 허다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먹어요 해서 여쭤보면 주스로 먹어요. 저 먹어요 하면 그 젤리 같은 걸로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깎아서 먹는 그 생 과일이 아니라 그 과일로 인해서 어떻게 대체된 그런 식품을 드신다는 거죠. 보기에는 저희가 이렇게 건강한 식단을 챙겨야 되는 건 알지만 저희는 진짜 현대인들 바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더 이런 빈도수의 식품으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손길이 내비쳐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뭐 좋은 제품을 먹더라도 원료 가공에서 영양분이 벌써 어느 정도 커트가 되고 조리에서 또 영양분이 어느 정도 손실이 되고 그 다음에 아예 처음 재배부터 영양분이 예전과 다르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 먹었던 뭐 지금 나와 있는 당근이라든지 토마토, 뭐 시금치 이런 영양분이 풍부하다는 과일과 채소에서 왜 영양소가 지금은 다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자, 크게 저 진짜 맛있는 100% 프랑스산 캐러멜 있거든요. 그거 드릴게요. 네, 역시. 네, 그 뒤에 그린색이 보신 분. 아, 하셨어요? 그죠. 산성 및 또 미세먼지 또 네? 아, 다작. 맞아 또. 그쵸. 근데 그 이유가 결국은 보면 뭐죠? 환경. 그것도 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입을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결국 환경오염도 사람들을 위한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로 영양소가 예를 들어서 뭐 베타카로틴이 많다고 하잖아요. 100이란 치수를 봤을 때 지금은 거의 10 정도? 그래서 영양분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부족한 것은 반드시 보조식품으로 인해서 영양분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매체에서도 나와 있죠. 타임지의 표지 모델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안 하죠. 이 앤드류 웨일 박사라는 분이 타임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다 규칙적으로 식물 영양소와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함으로써 더 나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단순히 식사를 통해 이런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하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양분이 골고루 갖춰진 식단을 섭취를 하는 게 실로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보조로 어떤 식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대 수명, 건강 수명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요즘에 평균 몇 살까지 사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공식적인 데이터는 140세. 4년 전에 태어난 아기들은 140세까지 산다고 타임즈에서 공식적으로 말했거든요. 주변에 140세까지 아직 사신 분은 못 보셨죠. 하지만 그게 그냥 허구로 내어진 데이터는 아닐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수명이 있을 거고 실로 90, 100까지 살지만 건강 수명은 뭐냐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 것도 어쨌든 살아있으면 나이는 들어가니까 그것도 수명이거든요. 근데 내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게 삶의 질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죠? 근데 저희가 평균 연령은 그 평균 수명을 따질 때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까지 다 합산을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장수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평균 연령이 높은 이유가 진짜 의학 발달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 저희 나라보다 훨씬 더 많으세요. 저도 일본에서 9년 정도 살다가 왔는데 주변 친구 중에 한 분은 어머님이 90세가 넘으셨는데 20년을 병상에서 몸에 여러 개의 호수를 꽂고 연명을 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니라 조금 흔한 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마 앞으로 더 해질 거고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건지. 보시면 1800년대에는 저희 나라가 평균 수명이 30세가 안 됐어요. 조금씩 올라가 볼게요. 1950년대에도 저희 나라가 그닥 높진 않았어요. 평균 수명이 40대예요. 저 올해 40이거든요. 제가 잘 타고 태어난 것 같아요. 자, 쭉쭉 가볼게요. 2012년도에는 80대. 이렇게 쭉쭉 늘어난 이유도 다 먹을거리로 인한 거라고 합니다.
자, 근데 또 저희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대신 또 다른 어떤 고통이 오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명에서 건강 수명을 빼면 고통과 함께 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60세에서 내가 81살에 예를 들어서 평균 수명이 81살이라고 쳐야 그러면 60세 아팠어. 21년간 병상에 누워 있으면 나의 건강 수명은 딱 60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80세까지 내가 건강했는데 조금 몸이 아프기 시작했으면 내가 건강 수명은 80세였던 거예요. 혹시 주변에 가족이나 주변 지인분들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저도 가족 중에 치매를 20년 이상 앓은 이모부가 계셨는데 재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17년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근데 89세인가 아무튼 그랬는데 그분의 건강 수명은 60몇 년이었죠. 근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알츠하이머나 치매는 반드시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옆에 계시던 그 가족분들의 삶의 질도 조금은 변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제품은 혹시 유스스펜이라는 제품 들어보셨나요? 네. 혹시 드시고 계신 분 많으시죠? 왜 드시는지 좋으니까 먹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유스스펜이 왜 좋은지 왜 먹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크게 3-in-1 제품이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 그러니까 오메가3를 오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식물 영양소,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오메가3 하면 솔직히 요즘에 아기들도 챙겨 먹는 게 오메가3거든요. 씹어 먹던 물러 먹던 뭐 어떻게 오메가3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꼭 먹어야 할까요? 혈관에 좋다고 많이 알고 계시죠. 눈에도 좋고 혈관 질환에.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홈쇼핑에도 뭐 6개월치, 12개월치 뭐 3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유는 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제 질문 진짜 많죠. 네. 네? 함도, 순도 차이 또 그쵸. 비타민도 비싸고 안 비싸고 차이는 천연인지 합성인지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우선 오메가의 주 기능 중에 하나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많이 주고요. 요즘에 안구 건조증 되게 많으시죠? 건조한 눈을 개선하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이거는 제가 산 증인이에요. 제가 렌즈를 거진 한 20년 넘게 꼈거든요. 그래서 한 뉴스펜 나오기 전까지는 한 점심 먹고 나면 제가 그냥 이렇게 은어 아닌 은어를 좀 쓸게요. 제가 눈알을 뚫어뻥으로 누가 이렇게 뽑는 것 같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눈이 돌출돼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말도 들었지만 제가 아까 가서 직접 여쭤봤거든요. 혹시나 안압이 높을까봐. 근데 안압이랑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저는 제3신경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 네이버에 지금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렇게 뇌하고 시신경하고 연결된 건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안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거짓말같이 유스스펜을 먹고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밤 9시, 10시까지만 돼도 그렇게 충혈되거나 눈이 정말 뽑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정말 하나도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더 자신있게 강조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RTG 형태라고 홈쇼핑에도 요즘에 오메가3를 비교해주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흔하기 흔한 오메가3지만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오메가를 골라 먹어야 되는지 그걸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EPA, DHA는 뭐 두뇌에도 굉장히 좋은 이제 도움을 주거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조절 그리고 특히 DHA 사람에 대한 임상 실험에서 노인성 치매 증세에 대한 완화 효과도 입증된 바 있다. 왜 우리가 오메가를 먹어야 되냐면 저는 결론적으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뒤에 유스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네이버 출처 정확하게 밝혀야 돼서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얻어온 자료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합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을 왜 단일 제품이 아닌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될까요? 고려 땡땡에서 나온 그거 뭐 몇 미리 먹으면 된다 좀 피곤하면 그거 먹으면 된다 박하 땡 그냥 까서 먹으면 된다 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파마렉스를 알기 전에는. 근데 왜 단일 영양소가 아니라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될까요? 흡수된 총량이 적어서 굉장히 엄청 스마트한 답변을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영양소가 있죠. 체내에서 합성되지 못해서 뭐 외부로서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비타민 C를 1000mg 먹더라도
셀레늄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족한 영양분이 10밖에 없다고 쳐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영양소도 그 제일 최하위 기준에 맞춰서 나머지는 다 흡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 제품보다는 골고루 밸런스 있게 영양적 그 종합 비타민을 챙겨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 보면 고함량의 비타민 D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D가 중요한 이유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뉴스스펜 저희 이제 뉴스스펜 런칭되기 전에 생명주머니라고 하는 라이프팩에도 굉장히 고함량의 비타민 D가 들어있지만 뉴스스펜은 거기에 10배가 더 들어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현대인들은 외부 활동이 많습니까? 아니면 실내 활동이 더 많을까요? 실내. 그죠? 그럼 실내 활동이 많으면 장점도 있지만 저희 건강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건 뭘까요? 그죠? 햇빛. 예. 근데 햇빛이 저희가 좀 피부에는 안 좋을까 봐 막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곤 하지만 그 햇빛이 저희한테 주는 좋은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실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놓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비타민 D가 중요한 이유가 하버드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떤 애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육류 섭취 많고 몸을 잘 움직이지 않고 실내 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이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굉장히 낮았다고 해요. 근데 이 혈전 그 비타민 D가 하는 이유가 흔히 그냥 면역 비타민이라고 불리우는 게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몸신이라든지 뭐 건강 보고서라든지 이런 건강에 대한 아주 유용한 방송이 많잖아요. 거기서 봐도 이제 면역 비타민, 비타민 T, 굳이 비타민 A, C, 뭐 E 중에 하나를 꽂으라면 전문가들은 비타민 D를 꽂더라고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드시고 내가 특히 실내 활동이 많다 아니면 뭐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다 하면 그 후에 단일 제품을 추가로 드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구미로 된 제품도 있고 하거든요. 그걸 드시면 되고 항암 비타민, 면역 비타민으로 불리는 건 비타민 D. 예. 저희 지금 엄청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아서 조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뒤에 계시면 문 한 번만 좀 열어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보면 제가 식물 영양소랑 코큐텐에 대해서 잠깐 짚어드릴게요. 이 옥수수 색깔은 무슨 색이죠? 퍼플. 네, 영어 보라색. 네. 퍼플콘이라고 하는 항산화가 굉장히 다량 함유되어 있는 그냥 일반 저희 파는 찰옥수수 이런 거랑은 좀 틀린 페루에서 재배되는 퍼플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체리 뭐 이런 색깔이 다 다양하죠. 이렇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여러 가지 컬러 푸드를 하루에 요만큼씩 먹으면 몸에 좋아요라는 말은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파이토케미컬. 각종 식물들이나 뭐 해충, 자외선, 농약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합성해내는 방어물질을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과 화합물의 합성어이기도 한데요. 이게 제7의 영양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해요. 저희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못하는 그 어떤 영양소들은 밖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색이 강한 채소와 과일이 몸에 좋습니다. 이 정도는 다들 많이 아시죠? 근데 그거를 내가 꾸준히 매일매일 혹시 챙겨 드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뉴스스펜 안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하루에 필요한 그 다양한 파이토케미컬로 이루어진 영양분들이 부원료로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코큐텐은 신장에 굉장히 좋은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몸에서 생산은 되지만 노화로 인해서 급격하게 감소를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반드시 채워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정말 신장이 중요합니다. 저는 일본에 있을 때부터 코큐텐이라는 거를 20년 전부터 텔레비에서 굉장히 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본은 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선진국들이 의료비가 비싸니까 예방의학에 되게 중점을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일본 여행이나 뭐 미국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약국에 가면 저희는 이제 약사의 처방을 받아야 뭔가를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왜 드럭스토어라 해서 간단한 뭐 의약품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튼튼하게 하는 예방의학이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선진 문화의 이제 의료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큐텐은 미토콘드리아의 필수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이 뭐죠? 네, 에너지. 근데 거기에 꼭 필요한 성분이니까 있으면은 미토콘드리아가 더 활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 연구들은 코큐텐 보충제가 염증 반응 치료에도 유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염증. 제가 하는 그 키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좀 기억해 두시면 더 나중에 가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들이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걸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코큐텐 단일 제품도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흡수력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홍삼도 안에 사포닌 성분이 좋아서 지금 또 설 앞이라서 홈쇼핑에서 굉장히 많이 홍삼을 하더라고요. 키즈 제품부터 어른들 드시는 홍삼 제품 많은데 누구는 홍삼을 먹으면 나 몸에 좋은 것 같아. 근데 아닌 분도 계시죠. 저희 가족 중에도 그렇거든요. 5명이 있는데 친정 엄마는 홍삼 먹으면 굉장히 기력이 좋아지신대요. 근데 저희 4명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저희 이제 파마넥스에서 홍삼 젤리가 발매되면서 그 공부를 하면서 저도 알게 됐어요. 한국인의 특성상 그 홍삼 안에 있던 성분을 장에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6명. 그러면 4명은 흡수가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내 몸에 흡수가 되지 않으면 뭐죠? 진짜 비싼 이걸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답변 좋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흡수력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용성과 수용성. 이 코큐텐이 지용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장은 수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나요? 네,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특허 공법으로 이것들이 잘 섞여서 진짜 필요한 곳에 잘 도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도착하고 난 뒤에는 저희 몸에 유해하지 않게끔 분해되게끔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어떤 캡슐 공법을 써서 세계 특허를 받은 제품이 또 유스펜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을 보니까 흡수율 차이가 5배에서 10배 정도 난다고 합니다. 유스펜은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제가 지도를 준비했어요. 전 세계 장수 국가들이 안티에이징 푸드로 이제 먹는 제품이거든요. 보면 일본에서 알래스카, 페루, 지중해, 저 진짜 지구 동에서 서까지. 자, 이 음식 정말 돈이 많아도 아침 저녁으로 이 재료를 신선하게, 냉동식품 아니고요, 신선하게 아침 저녁 식탁 위에 올릴 수 있을까요? 그죠? 거기서 필요한 유효 성분만, 그것을 뽑아서 제품으로 완성된 게 유스스펜입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 안에서 그 사람들이 주로 먹는 그 안에서 원료를 봐서 이게 진짜 항산화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진짜 유효한 성분만 뽑아서 제품으로 만든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스스펜은 3인원 제품이고 보면 흰색 2캡슐, 약간 검은색 2캡슐이 있거든요. 그 검은색 2캡슐이 오메가3고 그 다음에 흰색 2캡슐이 아까 말씀드린 종합 비타민, 미네랄, 식물 원료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유스스펜을 먹어야 되는지. 이 제품이 개발하신 조셉창 박사님께서 거의 지금 4년이 다 돼가죠.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제품을 왜 먹어야 되냐 하면 치매라고, 그리고 그 원인이 블러드, 그 피라고 단 한 단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공식 석상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대표 리더 사장들과 이렇게 모임을 하시는데 거기에 저희 상위 스폰서님 계셨거든요. 그걸 직접 들으시고 저희한테 말씀해준 메시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딱 한 단어 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건강하려면 혈관을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혈관 관리를 잘 하는 것 이꼴 혈액에도 엄청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지금은 20년이죠. 점점 엄청나게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는 게 유행처럼 번질 것이다. 이건 그때 뉴스킨 공식 자료였거든요. 혹시 주변에 알츠하이머나 치매로 가족 중에 혹시 그렇게 하신 분 직접 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이것은 저도 텔레비에서 그냥 약간 드라마에서 픽션처럼 나오는 거랑 제 가까운 가족이 그런 고통을 받는 거랑은 체감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아까 버퍼링이 걸려가지고 이분이 뭘 말씀을 하시냐면 만성염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급성염증하고 만성염증, 그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결국에 이 의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성염증은 고통도 없이 소리 소문도 없이 찾아와요. 근데 그 만성염증의 주 요인이 뭘까요? 피가 조금 탁해지고 좋아지지 않지만 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세먼지예요. 네. 요즘엔 초미세먼지, 정말 저희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현미경으로 확대 그 정도의 엄청난 입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스크 끼고 한다고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그것을 뉴스펜이 처음 런칭될 때 본사 조셉창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사진으로 찍지 말랬는데 사명감이 토출한 저희 상임 스폰서사님께서 사진 찍으셨어요. 그분이 의사셨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본인 전문 분야였어요. 뇌 쪽. 근데 전문가가 봤지만 도저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임상 연구를 한 데이터인데요. 에이즈랑 뉴스펜 섭취 전, 섭취 후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피부 부위에 동일한 이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화상을 입혔죠. 그래서 이제 염증 자극을 했는데 뉴스펜 먹기 전에는 27.8의 손상된 세포였다면 먹고 난 후에는 얼마나 줄었죠? 많이 줄었죠. 그죠? 그러면 염증에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자, 이걸 보고 또 엄청 놀라셨다고 합니다. 자, 염증 오케이. 근데 이거는 인지기능 테스트라고 해서 뇌 인지기능이 향상되는 걸 보는 이렇게 MRI 같은 엄청난 큰 통에 들어가서 하는 임상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뉴스펜 먹기 전. 이렇게 오른쪽 뇌를 자극시키는 질문, 왼쪽 뇌를 자극시키는 질문을 하고 나서 똑같이 이 사람도 뉴스펜을 2달 섭취 후에 똑같은 질문, 똑같은 시간에 했어요. 그냥 비전문가인 저희 이런 의사 뭐 이런 전문가가 아니 저희가 봐도 분포도가 어떻게 됐죠? 넓어지게 보이죠. 자 그러면 어떻다는 거죠? 네, 인지 기능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걸만 보고 와 그러면 뉴스펜 먹으면 도움이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문가는 여기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이게 뇌는 아주 중요한 사람의 장기 중에 하나잖아요. 아무거나 흡수가 되면 되나요? 그죠? 안 되죠. 근데 뭔가 흡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이 향상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혈액내관문이라서 BBB라고 하시더라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어느 옛날에 그러니까 식물 이파리 보면 이렇게 미세하게 줄기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파란색 잉크를 담궜더니 걔가 파랗게 다 물들더래요. 그것을 본 이제 박사님들이 동물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뒤에다가 그 파란 잉크를 딱 주입했더니 뇌하고 척수 빼고는 그 색깔, 잉크 색깔로 싹 물들더래요. 그러면 그 부분을 빼고는 괜찮습니까? 네, 진짜 충격적인 거죠. 뇌하고 척수 부분을 빼고 그럼 그 부분은 흡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된 이유가 바로 그 혈액내관문이라는 게 미세하게 뭔가 막고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뇌가 아무거나 들어가면 진짜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혈액내관문을 통과하는 거는 정말 미세한 입자열만 된대요. 그래서 술, 마약, 담배용 이런 그래서 그걸 많이 과하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본인이 아닌 또 다른 자아가 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뉴스펜이 혈액내관문을 통과를 한다는 거죠. 네, 일단 드셔보세요. 그리고 저도 진짜 수년째 먹고 있지만 정말 이런 걸 또 되짚어 보면 그냥 제가 그냥 대충 까먹어서 되는 제품이 아니라는 거를. 자, 그래서 결론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갑니까? 그죠? 근데 나노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볼게요. 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요. 낙타는 바늘기에 들어간다가 나노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나노가 얼마나 작냐면요. 이거 읽어도 저는 솔직히 상상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1mm의 머리카락 한 개를 10만 번 자른 크기. 이 자른 사람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럴 때 진짜 미세 초미세.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큐텐 그 나노 공법을 합성인 코큐텐을 먹었을 때 10%, 천연과 음식에서 이제 도움을 받았을 때는 20%. 근데 건강식품인데 그 흡수 이런 공법을 이용하면 70%까지. 그래서 좋은 걸 먹어도 내 몸에 흡수되는 것까지를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사장님들이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냥 단순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선택을 하실지 건강한 삶의 질 만약 진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어떤 쪽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것이 바르지 못하면 병이 생기고
병이 생겨도 식을 바르게 하면 병이 낫는다. 바빠서 인스턴트 아예 끊을 수 없어요. 뭐 밀가루빵, 커피를 끊을 수 없어요. 저도 못 끊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내한테 부족한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내가 찾아보고 있는지 아니면 먹고 있는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오늘 도움이 좀